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최근에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예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뭐 동탄 또 뭐 최근에 서울 은평구까지 거의 맞아요. 매일매일 전세 사기에 관련한 뉴스들로 도배되고 뭐 정부에서도 입장도 발표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월세 살 수도 없고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역시나 고객분들에게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로 살아도 되냐 아니면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이런 얘기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오늘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세와 월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 같아도 전세를 사는 게 월세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전세를 살아도 될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시면 전세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오히려 조금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최근에 전세 사기라고 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전세 사기라고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초창기에 정말 사기를 위한 범죄 사기를 위한 전세 사기가 일부 있었고요. 네. 이후에 나오는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의 굉장한 추락, 하락으로 인해서 네.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들도 뭉뚱그려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터지니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뭐 계약 날짜와 또 이렇게 대출이 실행하는 날짜의 시간 차이를 두고 그거에 대한 서류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밀한 사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네. 전세라는 레버리지로 인해서 집을 매수를 했고요. 근데 시세가 낮아져서 역전세란 요즘에 심하잖아요. 네. 한두 채면 상관없는데 이걸 못 막아서 뭐 경매로 나온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전세 사기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이 낳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몇 가지 오히려 내용을 제가 확인하면 된다는 게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네. 이미 시세가 많이 낮아졌고요. 거기에 따른 전세가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갱신하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월세가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 금리를 생각하면 월세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세도 부담스럽고 어떤 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전세 사기나 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 이전에도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 이거는 항상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은 질문을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오히려 월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세 대비 월세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월세는 현금 흐름이고 또 최근에 월세의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금리 변화처럼 이렇게 막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환 가율이라는 게 보면 그래프로 나갈 텐데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이제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 뭐 최근 1년간의 미국 금리, 한국 금리를 보면 전세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굉장히 크게 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월세가 나을 수 있다. 금융권은 뭐 이번 달부터 바꿔요 이럴 수 있지만 집주인은 이번 달부터 바꿔야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런 케이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우리가 전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 돈은 없이 그냥 보증금 5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요즘에는 뭐 한 대출 금리 한 6%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뭐 5억에 6%면 연 3천만 원이에요. 연 3천만 원이 뭐 12달로 나누면 네. 월세로 뭐 이자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에요. 네, 거의. 250만 원이 만만치 네. 않죠. 근데 이나마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증도 잘 안 나오고요. 거기다가 대출 자체가 이 정도 금액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 5억 정도의 또 전세금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보면 월세는 200에서 한 220만 원, 30만 원 선에 나온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자를 250만 원을 낼 바에 좀 더 가볍게
220, 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사는 것도 당장의 현금 흐름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는 부담, 뭐 보증 이런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오히려 뭐 신용 등급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만 보면 월세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금융 이자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관점 이외에도 네. 월세가 좋으냐 전세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막 보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를 좀 마음 편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아까 로리님도 네. 전세 사신다고 하신 것처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네. 되니까. 근데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월세를 선호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 아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잖아요. 네. 마음이 편해요. 마치 공짜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5억짜리 전세를 사는 게 과연 네. 공짜일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까 이자로 환산하면 250만 원은 월세를 25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세 사시는 분들은 목돈을 막 모아서 어느 정도 해놓고 전세 살면 마음 편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2년 또는 갱신해서 4년 살면 내가 그동안 뭐 5억을 넣어놓고 나갈 때 5억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마치 공짜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월세가 좋을 수도 있고 전세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앞서 제가 월세를 살면 네. 왠지 나가는 현금 흐름 부담 때문에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그럴 드렸죠. 것 같아, 진짜. 예, 네. 반면 전세는 너무 마음 편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런 감각들이 좀 무뎌지게 되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부동산의 네. 방향을 또 여쭤보셨으니까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격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에 가라. 맞습니다. 둘째로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기업이 들어선다고 반대로 인프라가 좋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평택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네. 이미 10년 전부터 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군 부대가 대거 이전한다. 평택이 아주 핫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아직까지 상가의 공실들도 많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뭐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군 부대도 다 이전을 했지만 네. 인프라, 문화, 쇼핑 이런 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는 내가 회사는 평택에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거주는 뭐 수원이나 영통 아니면 다른 좀 입지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서울 아래쪽으로 가면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을 보시다면 네. 반드시 초역세권을 저는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뭐 서울은요 이미 물론 촘촘하게 지하철이 있지만 근처에 지하철이나 이렇게 교통이 없어도 네.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과 붙어 있는 아파트와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시세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런 뭐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스펀지 이론이라고 해서 주요 역간들에 이어가는 구멍이 중간에 뻥뻥 뚫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곳만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스펀지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경기도권일수록 지방일수록 초역세권 교통을 꼭 확인하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는 인구가 모이고 또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인프라가 있고 또 초역세권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전세 사기라고 해서 다 같은 전세 사기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꼼꼼히 살피고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